제18편 환단고기 34회 단군세기와 주나라 문왕과 무왕. 단군세기에 등장하는 22세 단군 색불루가 주나라 문왕이시고 23세 단군 아올이 주나라 무왕입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22세 단군 색불루. 기원전 1285년 11월에 친히 관해 군사를 이끌고 여러 차례 전투를 벌여 은나라 수도를 함락하고 잠시 강화하였으나 또다시 싸워 크게 격파하였다. 자, 그러면 주나라의 문왕과 색불루 단군을 비교해 봅시다. 주 문왕은 중국 상나라 말기 주시족의 수령이다. 성은 희, 이름은 창이다. 둘째 아들인 소주 무왕이 주나라를 세운 후 문왕으로 추송됐다. 후세에선 도통의 전인들 중 하나로 보기도 한다. 실제의 연표보다도 약 130년 정도 연표를 차이나게 해서 동시대의 역사로 비교할 수 없도록 조작했습니다. 그러면 주문왕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왕, 서백의 창. 공개가 죽자 아들 창이손이 이가 서백이다. 서백은 문왕이라 했다. 후직과 공유의 욥을 따르고 고공과 공개의 법을 본받아 어진 정치를 돈독히 행했다. 서백은 풍업을 조성하여 기산 아래에서 풍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듬해 서백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 발이 즉위했다. 이가 무왕이다. 주나라 문왕은 무왕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신 단군의 나라 고죽국 주나라의 문왕이십니다. 주나라 문왕이 천도한 풍업이 전주인 풍패로 관중의 기산에서 주나라의 모국인 태빈민주로 다시 환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풍업을 기반으로 제왕의 도시 관중에 있었던 황제국 은나라를 멸했던 것입니다. 주문왕이 50년간 재위했다고 하니 색불루 단군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하, 그러면 색불루 단군의 다음 단군이 바로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무왕이 됩니다. 23세 단군 아홀. 23세 단군 아홀이 바로 은나라를 멸한 주나라의 무왕입니다. 재위 2년 어류년 남국왕 금달이 청고국 왕, 구려국 왕과 더불어 주계에서 만나 몽골의 군대와 합세하여 이르는 곳마다 은나라 성책을 부수고 오지로 깊숙이 들어갔다. 아홀 단군께서 회대 땅을 평정하고 포고씨를 엄해, 영고씨를 서해, 방고씨를 희에 봉하시니 은나라 사람이 이것을 보고 겁내어 근접하지 못하였다. 자, 23세 단군 아홀이 주나라 무왕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아홀 단군이 회대를 평정했다고 합니다. 이 회대의 지명 기억나지 않습니까? 치우천왕께서 헌원의 반란을 진압하고 전도한 헌원의 봉지가 있었던 관중지역이 바로 회대였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왕조가 바로 황제국 하나라, 황제국 상나라, 은나라였습니다. 아홀 단군이 바로 주나라 무왕이었습니다. 치우천왕이 청구를 개척하고 회대 일대로 전도했다. 천왕님들이 처음 계셨던 곳이 천조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 헌원의 반란 이후 회대로 전도했다고 하니 이 지명을 꼭 살펴보겠습니다. 회대란 회와 대의 지역의 합성어입니다. 회, 경기도 회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회주교주라고 합니다. 연성이란 관중의 구중궁궐터가 금강산 자락에 위치해서 동래 오색의 기운이 들린 연주였으며 이곳 관중이 물이 교차하는 교주라고 했습니다. 대산, 대주에 있었던 산이 대산입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가야, 성산, 경산, 대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이 대주로 송주의 군명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또한 왕부의 중심, 관중의 한양장안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 신안과 신도에 있었던 성이 신성입니다. 이 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초롱산성. 여기서 최치훈이 말한 그 성이 곧 초롱성이다. 쇠 독처럼 튼튼하다고 이런 이름을 붙인 초롱성은 고구려 때 처음 쌓은 이래 조선시대까지 서북방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초롱성은 본래 본성, 약산성, 신성, 북성 4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지며 둘레는 14km에 성벽 높이는 6, 7m이다. 네 방향이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로 항아리 입구와 같이 생긴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함경도 영흥부에 속한다. 철옹성의 부분성 중에 하나가 신성으로 평안도 맹산의 군명이 철옹, 맹주, 동맹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살짝 변주했지만 영변의 철옹성이 평안도 맹산의 철옹으로 철옹성이 속한 영흥부는 우승과 황제 헌원의 고향과 봉지인 박터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조선의 개국공신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이시를 올리다이다. 신도란 관중의 한양 장안으로 그중 제2수를 인용합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천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였고 세세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철옹성이 복례 오색으로 둘렀다고 합니다. 왜 복례 오색이라고 했을까요? 철옹성이 있었던 구중궁궐에다가 바로 복례풍악의 금강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에 상서로운 기운설에 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화성부의 철옹성 철성이란 바로 금성입니다. 쇠금은 쇠철이라고 했습니다. 상기 평안도 영변의 철옹성, 철옹산성에서 철옹성은 본래 본성, 약산성, 신성, 북성 4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우천왕께서 천다한 회대에 있었던 성이 신성으로, 그러면 이 신성이 화성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화성은 진시황제의 아방궁, 조선의 경복궁을 포함 거의 모든 왕부의 궁실들이 모여 있었던 관중의 궁례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치우천왕께서 황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헌원의 반란 이후 난을 수습하시고 천주가 있었던 개경의 비단금자의 금성에서 지근거리 관중의 청구를 개척하시고 헌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회대인 관중의 한성인 궁례성으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삼황을 이은 삼재가 있었던 곳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삼재는 천황님들이 계셨던 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나라 무왕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주무왕은 황제국 은나라를 멸하고 황제국 주나라를 건국한 인물이다. 무왕이 즉위하여 태공망을 사로삼고 주공단을 보로 삼았다. 소공과 필공 등은 왕의 좌우에서 문왕의 위협을 배우고 넓히게 돕도록 했다. 무왕은 아침 일찍 상해교회 목야에 이르러 맹세했다. 또한 제후의 군대 전차 4,000대가 목야에 직결하여 진을 쳤다. 제주도 무왕이 왔다는 소식에 대군의 군사를 이끌어 무왕에 맞섰다. 무왕은 사상보로 하여금 100명의 용사로 싸움을 걸게 하고 주력을 제주의 군대로 돌진하게 했다. 주의 군대가 많긴 했지만 모두 싸울 마음은 없었다. 무왕이 빨리 쳐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터라 주의 군대는 모두 병기를 거꾸로 돌리고 무왕을 위해 길을 열었다. 무왕이 치고 들어오자 주의 병사는 모두 붕괴되어 주를 배반했다. 주는 도망쳐 반대로 녹대 위에 올라가 보석과 옥으로 치장한 옷을 뒤집어 쓰고는 스스로 불을 질러 타 죽었다. 무왕이 커다란 백기를 들고 제후를 향해 휘두르니 제후가 모두 무왕에게 절했다. 무왕이 손을 모아 제후에게 인사하자 제후가 모두 그를 따랐다. 은나라의 주왕을 멸한 무왕은 하늘의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는데 다음날 도로를 치우고 사당과 상주의 궁궐을 정리했다. 윤일은 은의 마지막 자손 주는 선왕의 밝은 덕을 모두 없애고 신령을 욕보이며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며 상업의 백성들을 난폭하게 다루었다. 이에 모든 것을 드러내어 분명히 알립니다라는 중문을 읽었다. 이후 무왕이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윤일은 천명을 받아 은을 바꾸었으니 삼가 하늘에 영명하신 명을 받도옵니다라 하였다. 무왕은 다시 2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자리를 물러나왔다. 주무왕이 절하며 삼가 하늘에 영명하신 명을 받도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거리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천하의 중심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과 남원의 용성에 계신 천왕님에게 은나라의 주왕을 멸한 것을 보고하고 자신에게 왕인 천자의 인가를 부여해달라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은나라를 멸한 무왕은 고생한 공신들을 위해 봉지를 하사하기 시작했는데, 무왕은 성스러운 선조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신농의 후손을 초해, 황제의 후손을 축에, 요의 후손을 계에, 순의 후손을 진에, 우의 후손을 기에 각각 봉하고 보상했다. 주무왕은 염제신농, 황제헌원, 제요, 우순, 하우의 후손에게 각각 별개로 봉지를 하사했습니다. 즉 이들이 모두 황제헌원의 후손으로 조작되어 있는 사마천의 사기 자체가 자기 주 봉기에 있는 또 다른 내용에 의해 스스로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조작된 내용도 이렇듯 일정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무왕은 구목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하여 빈 언덕에 올라 상읍을 내려다보았다. 낙수에서 이스까지는 땅이 고르고 험하지 않아 하나라가 정착했었다. 남으로 삼도를 바라보고 북으로 악언저리를 보며 황하를 살피고 다시 낙수와 이스를 바라보니 서로 멀지 않은 것이 하늘의 도읍이다. 나급의 주위의 도성을 조성한 다음 떠났다. 화산의 남쪽에다가는 말을 놓아 기르고 도림의 들판에다가는 소를 놓아 길렀다. 무기와 병사를 거두어 군대를 해산함으로써 다시는 이를 쓰지 않을 것임을 천하에 알렸다. 무왕이 올라간 비는 자신의 고향 풍읍으로 그곳에서 지척에 낙양에 흐른 낙수가 보였던 것이며 말을 놓아 기른 화산이 바로 보였던 것입니다. 지도를 천천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왕이 개경서울의 고죽군가 풍패를 기반으로 제왕의 도시 관중의 황제국 은나라를 멸한 곳으로 주무왕이 말을 놓아 기른 화산에 있었던 성이 정조대왕의 무대 한중 관중의 화성입니다. 정조의 문집 홍제전서 번역가주는 고전 번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주모광의 팔준도의 제하다를 인용합니다. 옛날에 화산에 말을 풀어놓아 마음대로 오고 가게 했는데 지금은 채찍에 몰려 또 요대로 가 있구나. 아, 내 준마의 골격이 때를 잘못 타고 나서 부질없이 당년에 목요에서 돌아온 걸 생각하노나. 팔준도, 팔준은 옛날 주모광이 부렸던 8필의 준마인 화류, 노기, 적기, 백의 거황, 유륜, 도리, 산자를 잃은 말이다. 옛날에 뭐 했는데는 주무왕이 주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전쟁을 금방 든다는 뜻에서 말들을 모두 화산의 양지 쪽으로 돌려보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지금은 뭐 있구나는 요대는 신선이 사는 궁전을 이르는데 주모광이 일찍이 곤륜산에 들어가 요직가에서 선녀인 소학모와 잔치를 벌였다는 데서 온 말이다. 목야, 주무왕이 주를 정벌했던 지명이다. 곤륜산은 금강산으로 정조대왕이 화성의 화산인 삼각산을 보면서 그곳이 주무왕과 주모광의 무대라고 읊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에 주무왕과 주모광의 일화를 정조대왕의 무대 화산에다가 잘 엮어놓은 것이 돋보입니다. 주나라의 무왕, 모광과 조선의 영웅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했었던 장면으로 모두 우리의 역사입니다. 화산 아래 남쪽 양지인 화양이 지도에서 보는 첩첩삼중의 넓은 구중궁궐에터 한양장안의 관중이었습니다. 풍패인 낙양 전주의 주나라 고죽국이 관중의 황제국 은나라를 멸했던 곳으로 아홀 단군이 바로 주나라의 무왕이었습니다.